토마토를 이렇게 먹고 혈관이 막히고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를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토마토는 리코펜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원래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과일로 16세기 유럽에 전해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을 때는 독이 있다고 여겨져 관상용으로만 재배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영양가와 맛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마토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주스, 소스,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칼륨, 엽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 관리와 소화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마토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심혈관 건강, 눈 건강, 관절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모든 건강상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 첫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나 페이스트와 같이 가열 처리된 토마토 제품은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 심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 포타슘, 비타민 B6, 엽산 등은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여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인데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한 개 약 123g에는 약 237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5%를 제공합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 둘째,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가장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토마토 소스나 페이스트와 같이 가열 처리된 토마토 제품에서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 흡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여러 화합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토마토의 항염증 효과는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토마토와 같은 항염증 식품의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과 셋째, 소화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아 체중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일반적인 토마토 한 개 약 123g에는 약 22칼로리밖에 없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토마토와 같이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륨, 나이아신 등의 영양소는 소화 효소, 생성과 근육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여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수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좋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심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 소화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토마토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째, 토마토와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산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은 유제품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가스 생성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생성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토마토와 유제품의 조합은 더 큰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파스타에 치즈를 듬뿍 뿌려 드시거나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데, 이런 조합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와 유제품을 함께 먹고 싶다면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두 식품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거나 소화를 돕는 향신료의 바질, 오레가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둘째, 토마토와 과도한 소금의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그 자체로 맛있는 식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 소금을 듬뿍 뿌려 드시곤 합니다. 또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케첩과 같은 가공 제품에는 보존과 맛을 위해 많은 양의 소금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노년층은 토마토와 함께 과도한 소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맛을 즐기려면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공된 토마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셋째, 토마토와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는 방법의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적절한 열 처리를 통해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C를 비롯한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인데,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한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또한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토마토의 산성이 증가하여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조리할 때는 중간 정도의 열로 짧게 조리하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도 끓인 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더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고 적당히 가열해서 먹을 때는 리코펜 흡수를 높일 수 있으니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는 특정 식품이나 조리법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도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다는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째,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지용성 영양소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으로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 흡수를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마토 소스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이점이 있는 현명한 조합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는 모두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로 이 식단은 심장 건강과 장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토마토 소스 요리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에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둘째, 토마토와 마늘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와 마늘은 맛과 영양 모두에서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있어 항균, 항염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를 만들 때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맛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점도 높아집니다. 마늘을 살짝 볶아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하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셋째, 토마토와 바질 또는 허브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와 바질은 이탈리아 요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조합으로 맛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질에는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질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C는 바질의 영양소 흡수를 도울 수 있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질 외에도 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와 같은 다른 허브들도 토마토와 잘 어울리며 각각의 항산화 성분을 더해 건강상 이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허브를 토마토 샐러드에 뿌리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허브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적정 섭취량과 빈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의 중간 크기, 토마토 약 120에서 240g가 적당한 양으로 여겨집니다. 토마토를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3에서 4번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거나 그 위험이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최적의 조리법과 보존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거나 약하게 가열해서 먹는 방법이 영양소 보존에 가장 좋습니다. 생토마토는 비타민 C와 효소가 풍부하지만 가열 처리된 토마토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활용하는 것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토마토는 상온에 두고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냉장 보관 시 토마토의 맛과 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섭취 타이밍과 방법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공복에 먹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산성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껍질과 씨에도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소화가 어렵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토마토 밑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담갔다가 차가운 물에 바로 옮겨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이제 토마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및 부작용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로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토마토에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입 주변의 가려움과 부종, 두드러기, 소화 문제, 심한 경우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토마토의 산성으로 인해 위산 역류, 속쓰림,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 GERD 있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토마토 섭취량을 줄이거나 익힌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질환자는 토마토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거나 그 위험이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관절염,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도 토마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토마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K를 포함하고 있어 와파린과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토마토 섭취량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토마토 섭취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토마토를 과다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 시 리코펜 과잉으로 인한 피부 황색화, 위장, 불편함, 소화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은 치아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산성은 위산과 상호작용하여 속쓰림이나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량을 조절하고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익힌 토마토가 생 토마토보다 위장에 자극이 덜하다고 느끼므로 위장 문제가 있다면 익힌 형태로 섭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토마토를 활용한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마토 바질 올리브 오일 샐러드입니다. 재료로는 토마토 2개, 신선한 바질 1줌, 올리브 오일 1큰술, 발사믹, 식초 반 큰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바질 잎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손으로 자르거나 가위로 잘게 썹니다. 큰 그릇에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자른 토마토와 바질을 그릇에 담고 드레싱을 뿌려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샐러드는 토마토의 리코펜이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 흡수율이 높아지고 바질과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메뉴입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마토 마늘 수프입니다. 재료로는 토마토 4개, 양파 1개, 마늘 5쪽, 올리브 오일 2큰술, 토마토 주스 1컵, 채소, 육수 2컵, 오레가노 1작은술, 바질 1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은 다진 후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향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잘게 다진 후 냄비에 넣고 5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토마토 주스와 채소 육수를 넣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오레가노, 바질, 소금, 후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인 후 기호에 따라 블렌더로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이 수프는 토마토와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열 처리된 토마토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 항산화 효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 시즌이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좋은 메뉴입니다. 셋째,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운 토마토 허브 요리입니다. 재료로는 토마토 4개, 올리브 오일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다진 파슬리 1큰술, 다진 바질 1큰술, 빵가루 반 컵,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오븐을 200도로 예열합니다.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합니다. 볼에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다진 파슬리, 다진 바질, 빵가루,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 속 재료를 만듭니다. 자른 토마토 위에 속 재료를 올리고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구운 토마토가 소화하기 쉽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좋은 메뉴입니다. 빵가루 대신 귤이나 현미 등 통곡물을 사용하면 식이섬유 함량을 높여 더욱 건강한 요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레시피는 토마토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특히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와 함께 조리하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맛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의 효능과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 비타민 C, 비타민 A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 항염증 작용, 소화 건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토마토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마토를 유제품, 과도한 소금,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는 방법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